안녕하십니까. 경비업법 시간입니다. 경비업법 강사 강산입니다. 경비업법 2차 과목의 당락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과목이죠. 다 아시다시피 경비업법은 거의 만점에 가깝게 맞아야 됩니다. 많이 틀려도 1개 정도. 그래야지 이게 상대평가라. 그렇지 않으면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여러분 손에 넣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점을 향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쉽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장 적절한 두 문자를 통해서 만점에 가깝게 또 만점 맞게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시간을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비업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비업법입니다. 이 경비업법 시험은 40문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비업법이 27문제, 청운경찰법이 13문제예요. 그래서 1번부터 27번까지는 경비업법 문제가 출제되고요. 28번부터 40번까지는 청운경찰법이 출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경비업법이랑 청운경찰법은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경비업법 가장 최근 법이 2018년 4월 25일자 법인데요. 법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경비업법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비업법 시행령이 있죠. 경비업법 시행령은 대통령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왜 이걸 하셔야 되냐면 물론 이것도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데 경비업법을 읽다가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이건 경비업법 시행령을 말하구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또 시험 범위에 들어있는 경비업법 시행규칙이 있어요. 이건 행정안전부령으로 제정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그러면 경비업법 시행규칙을 말하는 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청운경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운경찰법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의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청운경찰법 시행령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운경찰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으로 되어 있답니다. 보시면 경비업법은요. 훨씬 경비업법이 양이 더 많죠. 청운경찰법 조문보다 31조, 경비업법 시행령 32조, 경비업 시행규칙은 28조, 그다음에 청운경찰법은 12조, 청운경찰법 시행령은 21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청운경찰법 시행규칙은 24조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 더 자세한 사항은 별표로 또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은 또 시험에 출제되는 것은 별표까지도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됩니다. 제가 암기하라는 조문들은 암기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조문을 좀 올려드릴 테니까 조문을 다운 받으셔가지고 소지하셔서 갖고 다니면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조문을 읽어보시면 뭐 조문 이상으로 거의 나오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조문의 응용 정도 수준이 나오니까 여기에 무슨 학설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 시험에 출제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대신 조문이 몇 개 안 되는데 이 조문을 가지고 출제하려고 보니까 조문 자체를 인수분해하듯이 출제를 한답니다. 그래서 조문을 통째로 암기에 가깝도록 많이 익숙히 하셔야 된다. 보시면 경비업법 시행령, 경비업법 시행규칙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시면 그림으로 표현하면요. 경비업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하위로 경비업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또 하위로 경비업법 시행 규칙이 있고요. 여러분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얘는 말 그대로 법이니까 법률의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법률의 이름. 얘는 명령인데요. 명령 중에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얘는 여러분 그 행안부 장관 들어보셨죠? 그래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원래 대통령령은 대통령의 이름으로 제정하는 것이고요. 여기는 장관의 이름으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경비업법
목적은 금방 수업 시간 할 겁니다. 이 법은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금 이거 하려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이런 말들을 좀 보시자고요. 경비업법 시행령, 경비업법에서 위임된, 위임은 경비업법의 모든 사항을 여러분 다 담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맡기는 겁니다. 야, 시행령아, 여기서 미처 자세히 정하지 못한 사항을 네가 좀 정해봐라. 이걸 어려운 말로 위임 그런답니다. 위임. 그래서 경비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오케이. 그다음에 경비업법 시행 규칙은요. 경비업법. 그다음에 동법 시행령은 경비업법 시행령을 말합니다. 경비업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경비업법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경비업법, 그다음에 경비업법 시행령, 그다음에 경비업법 시행 규칙.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경비업법은 법률의 이름. 그다음에 경비업법 시행령은 대통령령.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그런 뭐라고요? 경비업법 시행령을 말한다. 잘 안 되신 분은요. 여기서 숨 쉬시면 됩니다. 경비업법, 그다음에 숨 쉬고 시행령. 그다음에 경비업법 숨 쉬시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령 이렇게 돼 있답니다. 본격적으로 경비업법 강의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어 좀 미숙하셨나요? 경비업법, 그다음에 경비업법 시행령, 경비업법 시행규칙. 좋습니다. 말이 어렵죠? 경비업법의 구성. 경비업법은 크게 제8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구경을 하는 겁니다. 총칙. 이 총칙에는 이제 경비업법에서 꼭 알아야 될 개념 정리가 들어 있어요. 언제나 출제되는 파트죠. 그다음에 경비업의 허가 절차 같은 거 규정돼 있고요. 이제 경비 업무는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3장에는 기계 경비 업무를 별도로 자세히 규정해 놨답니다. 그다음에 경비지도사, 그다음에 경비원. 여러분이 꿈꾸는 경비지도사. 그다음에 경비원. 이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을 지도, 감독, 교육하는 자를 말하죠. 그다음에 행정처분. 이 경비업의 허가 취소라든지 경비지도사 자격을 뭡니까? 취소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행정처분으로. 그다음에 보칙이란 말은 보충하는 규정이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다음에 벌칙.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면 징역 같은 형벌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뭡니까? 부과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일 처음 시간이니까 제1장 총칙을 하셔야 되겠죠. 보시면 제1장 총칙. 방금 목적 경비업법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법은 즉 경비업법은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래서 경비업의 육성, 그 다음에 발전, 체계적 관리 이것들을 정한다 이 말입니다. 이 경비업이 다 수식합니다. 경비업의 육성, 경비업의 발전, 경비업의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업의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수단이고요. 얘는 목적입니다. 경비업법의 목적은 뭐라고요?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 이렇게 조문을 자세히 해야 되는가? 기출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자세히 해야 됩니다. 자세히 하지 않으면 여러분 풀어낼 수 없어요. 일단은요. 지금 기본 강의 시간에는 50%는 안 되고요. 51%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하시면서 그 작업을 통해서 저절로 또 암기가 되십니다. 문제를 풀어보시면. 그래서 제가 밑줄 꺼서 놓은 것, 동그라미 하라는 것 지금 이 교재를 보기 좋게 작업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비업법의 목적은 뭐라고요?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한다. 그 다음에 수단은 이게 수단이에요. 어떻게 함으로써 이 목적을 달성한다고요? 경비업의 육성, 발전,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오케이. 이것도 여러분 1, 2, 3 이렇게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육성 발전 체계적 관리의 사항을 정한다.
그래서 목적은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한다. 가볍게 이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의. 제2조에 이제 경비업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가 나옵니다. 용어의 정의. 가장 중요합니다. 이 파트를 수험 공부를 경비업법을 공부하시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도구이고요. 그 다음에 그 자체로도 중요합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경비업. 경비업이라 함은 다음 강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그래서 경비업 다음 강목의 1에 해당하는 목이란 말 여러분 이제 계속 공부를 하시니까 오늘 첫 시간이니까 잠깐 좀 일러드리면 여러분 조가 나오고요. 법책에는 그 다음에는 항이 나오고요. 이게 조입니다. 그 다음에 항, 그 다음에 호, 그 다음에 목 이런 것들은 동그라미로 쳐져 있어요. 항은. 그럼 이걸 1항 그런답니다. 동그라미 벗겨지면 이걸 1호. 목 같은 것은 뭐냐면 가, 나,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법책에는 이제 조, 항, 호, 목. 그래서 목 같은 건 가목, 나목 이렇게 읽는답니다. 1호, 2호. 동그라미 벗겨져 있으면 동그라미 쳐져 있으면 항. 그래서 조, 항, 호, 목. 저만 하면 그렇죠. 여러분 교재 작업을 좀 해드려야 되겠죠. 교재 보시면 경비업 목적이 나와 있죠. 목적에도 필표가 되어 있잖아요. 제가 체크한 거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시죠. 그래서 경비업의 육성. 지금 경비업 목적하고 있습니다. 1. 육성, 2. 발전, 3.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그래서 목적은 뭐다?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 다운표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경비업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경비업이라 하면 다음 강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 경비 업무입니다. 경비 업무의 전부 또는 전부가 아니어도 좋아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이다. 이 도급이란 말이 좀 어렵죠. 도급이란 건 민법에 나오는 전형계약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뭐 계약은 매매계약도 있고요. 교환계약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용계약도 있고요.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임치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계약 중에 하나입니다. 도급계약. 우리 교재에 친절하게 도급의 개념이 있네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이걸 한자로 수급인입니다. 수급인.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 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그러니까 도급이란 말은 도급인 그 다음에 수급인과의 계약입니다. 계약인데 도급인은 뭘 지급한다고 주어져 있어요? 보수를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일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해 주면 일을 제공하면 누구에게 도급인과의 계약에서 수급인이 일을 완성해 주면 도급인은 일 완성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 도급계약의 기본은 뭐냐면 건설공사입니다. 10층짜리 빌딩을 지어주면 수급인이죠. 공사를 의뢰한 건물주가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경비업도 도급이다. 그래서 경비업자가 여러분 경비업자가 어디에 들어가겠어요? 경비업이라 하면 다음 강목 1에 해당하는 업무 줄여서 경비업 경비 업무의 전부터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이다. 그래서 경비업자는 수급인의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건물주입니다. 우리 건물에 경비업자에게 시설 경비를 좀 해달라. 그러면 건물주 저 도급인이고요. 시설 경비 해주는 경비업자가 수급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비를 해주면 도급인이 보수를 지급하겠죠. 아무튼 지금 이렇게 말을 많이 한 이야기는 이 도급이 이 시험에 몇 번 나와서 말씀드린 겁니다. 경비업은 도급받아. 시험에 어떻게 나온 적이 있냐면 위임받아 또는
위탁받아. 위탁이나 유임이나 다 계약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단어 나오면 X입니다.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교재 여러분들 도급에 동그라미 쳐두시기 바랍니다. 도급 경비업의 개념. 경비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여러분 밑줄 작업하게 경비업 그러면 경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이다. 그러면 경비 업무는 뭐가 있는가? 제가 볼 때는 이 경비 업무를 꼭 정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경비 지도사의 종류라든지 경비원의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복할 수 있어요.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단어랑 익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비 업무는 시설 경비 업무, 그 다음에 신변 보호 업무, 애만 경비 업무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호송 경비 업무, 그 다음에 특수 경비 업무, 5가지니까 한 가지가 더 있겠지요. 기계 경비 업무. 다시 여러분 공통적인 단어가 애만 빼고 경비 업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설 경비 업무 같이 합니다. 여러분 지금 강의 듣고 계시는 분들 여건이 허락하면 소리 내서 하시고요. 안 되면 뭐 독서실이라든지 이런 공간이시라면 속으로라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제가 뭘 적었어요? 시설 경비 업무, 그 다음에 신변 보호 업무, 그 다음에 호송 경비 업무, 그 다음에 특수 경비 업무, 그 다음에 기계 경비 업무. 하셨는가요? 한 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계속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게 입에 달라붙지 않고 두두두두 돌아가면 이 경비업법 공부하는데 많이 힘들고 곤란합니다. 첫 번째 시설 경비 업무. 그 다음 뭐라고요, 여러분? 신변 보호 업무. 그 다음에 호송 경비 업무. 그 다음에 여러분 뭐가 있었어요? 특수 경비 업무. 그 다음에 기계 경비 업무. 시설 경비 업무, 신변 보호 업무. 에만 경비 업무가 안 들어간다고요? 공통적으로 다 경비 업무가 들어간다. 이 경비 업무를 뭡니까? 도급받아 영업을 행하는 자를 경비업 영업하는 걸 경비업이라 그런 데 있잖아요. 호송 경비 업무, 그 다음에 특수 경비 업무, 그 다음에 기계 경비 업무. 그럼 이걸 버립시다, 여러분. 버리면 어떻게 돼요? 시설, 신변, 호송, 특수, 기계. 5가지 10초 드리겠습니다. 주주주 한번 외워보세요, 여러분. 시설 경비 업무, 신변 보호 업무, 그 다음에 호송 경비 업무, 특수 경비 업무, 그 다음에 기계 경비 업무. 지금 따라하고 계시죠, 여러분? 눈으로 구경해서는 이게 외우거나 똑같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해독수가 늘어나면 저절로 되겠지만 빠른 속도를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반복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볼까요? 이렇게 오시기 바랍니다. 교재는 약간 그 두 문자가 다른데 모든 강사는 이제 대부분 보니까 다른 걸로 이렇게 앞자만 따가지고 하는데 조문 순서대로 하지 마시고요. 제가 약간 비틀어 놨거든요. 아까 이 순서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경비 업무는 5가지가 있는데 시신을 호송하는 것이 특기다. 시신 호송 특기. 제가 두 문자 가장 쉽게 여러분들한테 만들어서 전달한다고 그랬죠. 시신 호송 특기. 경비 업무는 시신을 호송하는 것이 특기다. 제가 오늘 뗄 테니까 여러분들 해보세요. 시설 경비 업무. 시신이란 말은 뭐 좀 그렇습니다만은 시체를 말하는 것이죠. 신변 보호 업무. 안 하신 분들 반칙입니다. 호송 뭐 경비 업무만 붙이면 되겠죠. 그다음에 특수 경비 업무. 기계 경비 업무. 다 하셨는가요? 경비 업무는 5가지다. 경비 업무는 시신을 호송하는 것이 특기다. 시신 호송 특기. 호송만 2자를 차지했습니다. 연습했습니다. 시신 호송 특기. 그러면 구체적으로 시험에 꼭 나오는 파트거든요. 시설 경비 업무는 무엇이고, 신변 보호 업무는 무엇이고, 호송 경비 업무는 무엇이고, 특수 경비 업무는 무엇이고, 기계 경비 업무는 무엇이고, 이게 말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걸 확실히 정복을 하셔야 돼요. 볼까요? 시설 경비 업무.
또 잊어먹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적어놓고 해야 되겠습니다. 시신, 호송, 시신을 호송하는 것이 특기다. 시신, 호송, 특기. 그 중에 시 나왔습니다. 시신, 호송, 특기. 시설 경비 업무.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 한마디로 말하면 경비 대상 시설입니다. 경비 대상 시설에서 도난, 화재, 혼잡. 일본 같은 데는 혼잡 경비를 별도로 만들어 놨는데 우리 법은요 그냥 안에 들어 있습니다.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를 한마디로 뭐라 그런다고요? 네, 경비 대상 시설입니다. 경비의 대상이 되는 시설, 경비 대상 시설. 여기서 도난이나 화재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다. 도난, 화재,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한다. 도난이나 화재,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 다 방지가 수식합니다. 도난 방지, 화재 방지,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뭐하는? 방지하는 업무. 그러면 시설이 무엇인가? 시설은 여러분 뭐 학교라든지 그다음에 백화점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장이라든지 또는 창고라든지 이런 경비가 필요한 시설. 어려운 말로 하면 경비 대상 시설. 여기서 도난을 방지하는 업무, 화재를 방지하는 업무, 그다음에 뭐 콘서트장에 체육관에서 지금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것. 그래서 도난, 화재, 혼잡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다. 이 방지하는 업무가 다 수식한다는 걸 먼저 깨우치셔야 됩니다. 도난, 화재, 혼잡 등으로 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는 키워드가 뭐냐면 시설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말도 쉽잖아요. 시설 경비 업무 뭐가 나오더라? 시설. 시설 경비 업무에는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경비 대상 시설. 시설이라는 단어랑 꼭 연결시키기 바랍니다. 시설 경비 업무, 시설 하나만이라도 조금 더 욕심낸다면 세 가지를 방지한다. 도난, 화재, 혼잡. 됐고요. 호송 경비 업무입니다. 조문에는 나목으로 이걸 목으로 읽는다고요. 아까는 그러니까 가목, 여기는 가나다 이렇게 되면 목 읽습니다. 여러분 다 경비 지도사 되실 분들이니까 이 정도 읽을 줄 알아야 되겠죠. 나목 이렇게 읽어요. 호송 경비 업무. 얘가 조문에는 먼저 나옵니다. 시설 경비 업무 하셨죠. 그 다음에 호송 경비 업무. 호송 경비 업무는 운반 중에 있는 현금, 유가증권. 유가증권이란 어음이나 수표라든지 또는 공채증서 이런 것들을 유가증권 그럽니다. 귀금속, 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역시 공통적으로 도난, 화재 등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다. 오케이.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호송, 그러면 운반 중이라는 단어를 아셔야 됩니다. 이게 보관 중으로 나오면 X입니다. 보관 중이 아니라 적고 계시죠? 여러분 교재에다가 우리 교재에 지금 시설 경비 업무 나왔고요. 오른쪽 페이지에 호송 경비 업무 나왔죠. 그래서 개념이 보면 운반 중 돼 있는데 운반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현금을 은행에서 지금 운반하고 있습니다. ATM기로 현금을 지금 운반을 해요. 그럴 때 뭐 경비하는 게 호송 경비 업무입니다. 또는 외국에서 고흐의 뭡니까? 미술 작품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A 미술관에서 전시해요. 그러면 이제 A 미술관에서 전시를 하려면 이걸 이동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운반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할 적에 관련되는 업무가 경비 업무인데 무슨 경비 업무다? 호송 경비 업무다. 그래서 운반 중 호송 경비 이거 쉽죠 여러분? 호송 경비 업무 그러면 꼭 기억할 단어 운반 중이다. 보관 중이 아니라는 것 아시면 되겠습니다. 운반 중 그러면 호송 경비 업무. 세 번째 좀 보실까요? 세 번째 보기 전에 시행 규칙이 나왔습니다. 시행 규칙. 여러분 보세요. 제가 시행 규칙 그러면 경비업법 앞에 숨은 게 시행 규칙입니다. 볼까요? 경비업법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
경비업자는 좀 이따 나옵니다만 다 법인이어야 되거든요. 법 2조 1항 남호구 규정에 의한 교재도 다 있습니다. 호송 경비 업무예요. 법이란 말은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남호구 규정에 의한 목 연습하셨습니다. 호송 경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의 협조를 얻고자 하는 때는, 그래서 호송 경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의 협조를 얻고자 하는 때는 현금 등의 운반을 위한 출발 전인까지, 시간적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재도 체크하세요. 가로가로로 제가 노란 글씨 쓴 거, 출발 전일까지 누구에게? 경찰서장에게 호송 경비 통지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호송 경비 업무를 하는데 너무나 비싼 고유의 미술품을, 그림을 지금 전시하려고 공항에서 미술관까지 호송을 하는데 경찰의 협조가 필요할 적에는 언제까지 호송 경비 통지서를 제출한다고요? 출발 전일까지. 누구에게? 경찰서장에게. 보통 이제 이 부분에서 미리 좀 말씀드리면 경찰청장, 그 다음에 지방경찰청장, 그 다음에 경찰서장, 이런 것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경찰청장인가 지방경찰청장인가, 여러분 지방경찰청장은, 그러니까 여러분 경찰청장은 경찰청의 최고 우두머리가 경찰청장이죠. 그 다음에 서울지방경찰청, 전남지방경찰청 할 적에 지방경찰청입니다. 그 다음에 경찰서장은 다 아시죠? 동대문경찰서, 이런 경찰서의 장.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데 누구에게? 경찰서장에게. 출발 전이까지 시간적 한계입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서 여러분 좀 가로가로 묶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출발지, 이 부분은 도착지로 거짓말로 나올 수 있습니다. 도착지 아니다. 방금 처음으로 법이 아니라 규칙도 보셨네요.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우리 교재도 보면 니은해가지고 호송경비의 통지 이렇게 돼 있죠. 개념의 운반 중 가로 하셨는가요? 호송경비 통지 보면 출발 전일의 출발지 경찰서장에게 호송경비 통지서를 제출해야 된다.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적은 건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조를 통으로 그냥 적은 겁니다. 교재는 좀 요약을 해놓은 것이고. 아시겠어요? 경찰의 협조를 받고 싶으면 출발 전일까지 누구에게? 경찰서장에게. 독촉지가 아니라 출발할 때부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발할 때부터 경찰의 도움이 필요하죠. 호송 운반할 적에는. 그러니까 출발지 경찰서장이 해야 되겠죠. 도착하고 나서 도움을 그때는 마중 나오라고요? 아니죠. 출발할 때부터 도움이 필요하니까, 협조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호송 경비 통지서라는 서류를 제출한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신변보호 업무입니다. 얘는 경비 업무란 단어가 안 붙는댔죠. 신변보호 업무 어디 있어요? 네, 여기 있네요. 시신 호송 특히. 계속 여러분들 기억시키게 주입하고 있습니다. 경비 업무는 총 5가지다. 시신 호송 특히. 그 중에 이제 신변보호 업무입니다. 이건 쉽습니다.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유해는 그냥 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명, 신체에 대한 유해의 발생을, 생명에 대한 유해는 사망이고요. 신체에 대한 유해는 상해가 되겠습니다. 방지하고 신변을 보호한다. 신변보호 업무는 신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변, 기억해야 될 단어가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다. 아시겠어요? 여기 이제 재산 같은 건 나오면 X입니다. 써두십니다. 재산 같은 건 나오면 X다. 말 그대로 생명이나 신체, 유력 정치인이라든지, 그 다음 기업인이라든지, 유명 연예인들, 그러니까 보디가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신변 보호 업무입니다. 경비 업무 중에 이것도 하나다.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기계 경비 업무가 나왔습니다. 시신 호송 특기에서
기계 경비 업무. 보시면 경비 대상 시설에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경비 업무 중에 경비 대상 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 송신된 정보를 경비 대상 시설 내라면 X입니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 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그 도난 화재의 위험 발생을 방지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금은방입니다. 금은방. 어려운 말로 하면 경비 하려고 하니까 글씨가 오타가 나네요. 천천히 합시다. 경비 대상 시설입니다. 금방이 있죠. 그러면 경비업체, 경비업체, 조금만 하면 경비업자가 되겠죠. 경비업체에서 보시면 여기다가 지금 경비 대상 시설에 기기를 설치했죠.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하나가 기기거든요. 이 기기에 기기를 설치했는데 외부에서 이렇게 침입이 있습니다. 외부에 침입이 있으면 이 기기, 즉 감지 시설에서 이걸 뭐 하겠어요? 감지하겠죠. 감지하면 외부 침입을 감지하면 여기에 뭘 해주겠습니까? 네, 송신하겠죠. 보냅니다. 외부 침입 사실을 송신하면 경비업체에서 뭐래 이걸 수신합니다. 있네요. 근데 경비 대상 이걸 경비 대상 시설이라 그래요. 경비가 필요한 시설, 경비의 대상이 된 시설. 그 다음에 경비업체의 관제시설, 중앙 관제시설이 있겠죠. 관제시설에서 이걸 수신을 합니다. 수신을 하죠. 그러면 여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대응팀이 있겠죠. 대응 차량, 대응팀 차량. 여기에 출동 지령을 합니다. 출동 지령을 내리면 대응 명령이죠. 여기에 출동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경비 다시 읽어볼까요? 조문대로 써진 거. 경비 대상 시설에 설치한 기기가 뭐라고요? 감지 시설이다. 기기에 의하여 주어진 조건이 외부 침입이 있다면 외부 침입을 뭐하고? 네, 감지하고. 어디 갔어요? 네, 감지한 다음에 여기다 적어봅시다. 감지하고. 이 기기가 이걸 감지한 다음에 이 경비업체의 관제시설에 뭡니까? 중앙관제시설에 송신을 하겠죠. 송신하면 경비 대상 시설 외의 장소가 이걸 말합니다. 경비업체의 관제시설 써두시기 바랍니다. 경비 대상 시설 외의 장소가 뭐라고요? 경비업체 관제시설에 설치한 관제시설 기구로 뭐한다? 수신 들어간다. 수신해서 대응팀에 대응 지령을 내리면 대응팀 차량이 출동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계 경비 업무 그럼 뭘 기억하신다? 기계를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뭘 기억하신다고요? 기기. 또 시설 나왔다 해가지고 여러분 시설 하시면 안 됩니다. 시설보다 기기를 꼭 기억해 두시면 바랍니다. 특수 경비 업무. 특수 경비 업무는요. 여기서 가장 기억해야 할 단어는 국가 중요 시설입니다. 아주 이것도 중요합니다. 공항 항공기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이런 것도 비겁하지만 여러분 그것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포함. 공항 등 대통령령. 이렇게 대통령령이 나오면 뭐라고요, 여러분? 대통령령은 경비업법 시행령. 그죠? 행정안전부령은 경비업법 시행 규칙. 저 시간이라 갑자기 너무 많은 지금 양이 전달돼 가지고 어려우시죠? 극복 금방 저절로 익숙해 됩니다. 공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중요 시설의 경비 및 도난 화재 그 밖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다. 그래서 국가 중요 시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수 경비 업무 그러면 뭐라고요? 국가 중요 시설. 그래서 여기 특수 경비 업무 그러면 국가
중요시설. 여러분 좀 이따 이건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령에 뭐라고 써져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한번 이거 경비 업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경비 업무 몇 가지라고요? 네, 5가지. 시설 경비 업무. 신변 보호 업무. 호송 경비 업무. 저기 나와는 특수 경비 업무. 기계 경비 업무. 순서는 조문 순서랑 다르지만 이렇게 외우시는 게 훨씬 더 오래 갑니다. 경비 업무 5가지. 경비 업무는 시신을 호송하는 것이 특기다. 그 다음에 여러분 키워드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단어는 뭐라고요? 시설. 그 다음에 신변이 나옵니다. 신변. 호송은 운반 중. 특수는 국가 중요시설. 이건 좀 이따 대통령령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 중요시설. 시험에는 신변보호 업무 내용을요,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 업무를 특수경비 업무 이렇게 주어진 적도 있어요. X입니다. 그 다음에 기계경비 업무는 기기. 이런 단어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험장에서 헷갈려가지고요. 이렇게 그래서 시신호송 특기. 네, 첫 시간에 여러분 좀 힘드셨죠? 잠깐 쉬었다가 강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막 쉬는 시간도 여러분 외워보세요. 시신호송 특기다. 이렇게. 그래서 연결되는 키워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좀만 쉬었다 강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